안녕하세요. JP모건에서 보내주신 최신 시장 전망 자료 잘 봤습니다. 아, 네. 특히 그 두브라부코 라코스 전략가의 분석이 담겨 있더라고요. S&P 500 전망하고 AI 역할 관련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연말 목표치는 올렸는데 시장은 박스권일 거다 뭐 이런 전망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AI에 대한 확신은 되게 강하고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JP모건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 전략적 낙관주의라고 할까요? 단기 변동성은 좀 조심하면서도 AI 중심의 장기 성장은 확신하는 그 논리를 한번 명확히 따라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아주 시혜적절한 분석 같아요. 이게 거시경제 변수랑 또 기술주 성장,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JP모건의 시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치는 올렸는데 렌지 바운드,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는 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맞아요. 목표치를 6천까지나 올렸는데 왜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이 레인지 바운드 전략 이것부터 좀 풀어주시죠. 시간대별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시간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초단기적으로는요. 4월 말부터 시작된 전술적 강세 거래, 이게 아직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지금의 상승 흐름이 아직 안 끝났다? 그렇죠. 당분간은 이 상승 압력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죠. 아하, 단기 모멘텀은 살아있다. 근데 중기적으로는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네요. 7월쯤 들어가면 뭐 관세 변동성이라던가 미래 고용지표, 하방 위험 이런 걸 경고하던데요. 정확합니다. 특히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될 가능성, 이걸 좀 주시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다시 성장 불안감을 좀 일으키고 단기적으로 시장 조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의 영향이 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오르다가 중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다시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여기서 연준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중기적으로 만약에 성장 불안이 좀 현실화되면 당연히 시장의 눈은 연준으로 향하겠죠. 그렇죠. 라코스는 연준이 생각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카드를 좀 더 빨리 꺼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그리고 그게 결국 연말에는 오히려 더욱 강세적인 배경을 만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가 결국 시장 회복의 동력이 될 거라는 관점이죠. 흥미롭네요. 근데 뭐 시장에는 훨씬 더 낙관적인 목소리도 사실 많잖아요. 많죠. 뭐 메가캡 실적 계속 좋고 M&A나 IPO 시장도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 또 그 패드풋이라고 하죠. 문제 생기면 연준이 도와줄 거라는 기대감. 이런 건 라코스가 어떻게 보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약세론자가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상승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오를 거냐에 대해서는 확신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변동성의 구간을 좀 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약세 시점을 오히려 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그러니까 막 따라 사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 바이 더 딥 세라. 그렇죠. 바로 그 전략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낙관론인데 유독 AI 복합체에 대해서는 확신이 아주 강하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롱숏 모멘텀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망한 AI 관련 기업들은 롱 포지션을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 같은 쪽은 숏을 치는 거죠. 네. 이런 전략을 통해서 광범위한 AI 복합체, 그러니까 뭐 빅테크나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에 대한 롱 포지션을 유지하라고 아주 강하게 제안합니다. 아하. 이 분야가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계속 낼 거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AI가 S&P 500을 아예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하고요. 네. 마침 인터뷰 시점에 JP모건에서 퀀트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도 AI랑 LLM이 핵심 주제였고 뭐 참석률이 기록절이었다고 해요. AI가 정말 투자 세계의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그 성장 불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 예전에도 겪어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네, 라코스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뭐 꽤 큰 충격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꼭 그 정도 규모를 예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다. 네. 다만 지금 시장이 좀 과열 상태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7월 초에 부정적인 비농업 고용지표 같은 게 확 나와버리면 단기적인 성장 불안이랑 맞물려서 그동안 쌓였던 이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쉬운 선절매 해소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이런 조정을 기회여 다시 매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또 나왔네요. Buy the dip. 그렇죠. 패닉하지 말고 전략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JP모건의 시각은 일종의 전략적 낙관주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는 관세나 고용지표 같은 위험 요인 때문에 좀 신중하지만 중기적인 변동성은 매수 기회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특히 AI 분야를 중심으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단순하게 지수 얼마 간다 이런 예측을 넘어서서 단기적인 위험 관리랑 또 AI라는 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다층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소음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좀 큰 그림을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JP모건 분석을 통해서 단기적인 변동성 예측과 또 AI라는 장기 핵심 동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JP모건 예측처럼 AI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압도하면서 상대적 초과 성과를 낸다면요. 그러니까 소수의 핵심 섹터가 전체 시장 상승의 거의 대부분을 이끄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강한 혹은 넓은 시장 상승의 정의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좀 변하게 될까요?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